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나이 들어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런데 막상 현실은 어떨까요? 남편과 자식만 바라보며 평범하게 별 걱정 없이 살다가 남편의 죽음 이후로 한순간 무너진 72세의 이순자 씨가 있었는데요. 그녀가 노후에 의지할 건 남편도 자식도 아닌 다른 네 가지가 있다는 걸 깨닫고 어떻게 삶을 잘 극복했는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순자 씨는 남편과 함께 평범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자식들도 잘 키웠고 남편과 오순도순 사는 게 행복이라 믿었죠. 하지만 남편이 갑작스럽게 폐암을 진단받아 세상을 떠난 뒤 그녀의 삶은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혼자가 되자 적막감과 외로움이 밀려왔고 자식들은 각자의 가정을 꾸리느라 바빴습니다. 자식들도 한 가정의 가장 노릇을 하며 애들 키우고 열심히 돈 버느라 정신이 없었죠. 연락도 뜸해지고 얼굴 보는 날은 명절이나 생일이 되어야 가능했습니다. 처음엔 외로움을 참고 견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무기력해졌습니다. 아플 때 병원같이 갈 사람도 없고 밥 한 끼 같이 먹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제야 크게 깨달았죠. 노후에 의지할 건 남편도 자식도 아니라는 걸요. 이순자 씨는 뒤늦게라도 삶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진짜로 의지해야 할 네 가지를 깨닫게 되었죠. 첫째, 건강입니다. 돈이 있어도 아파서 누워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잃은 후 그 중요성을 깨닫지만 그땐 이미 늦은 경우가 많죠. 이순자 씨도 남편이 있을 땐 건강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혼자가 되니 몸이 아프면 모든 게 힘들어졌습니다. 병원비 걱정도 컸고요. 노년의 건강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나이 들수록 근육이 매년 1%씩 손실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근육이 10kg만 줄어들어도 걸을 수 없고 침상 생활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죠. 근력이 약해지면 작은 일에도 쉽게 피곤해지고 낙상 위험이 커집니다. 한번 넘어지면 회복이 어렵고 결국 누워서 지내야 하는 경우가 많아지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운동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죠. 걷기,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과 가벼운 아령 운동이나 맨몸 스쿼트 같은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거죠. 예를 들면 매일 30분씩 빠르게 걷는 것만으로도 혈압이 조절되고 심장 건강이 좋아집니다. 여기에 추가로 스쿼트나 계단 오르기 같은 근력 운동을 하면 다리 힘을 길러 낙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물속에서 하는 운동도 관절에 부담이 적어 아주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주 2에서 3회라도 꾸준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식단도 중요합니다. 나이 들수록 소화 기능이 떨어져 몸이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흡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균형 잡힌 식사가 필수이죠. 노후에 건강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근육을 유지하려면 단백질이 필수입니다. 닭가슴살, 생선, 두부, 콩, 달걀 같은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을 매일 섭취해야 하죠.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더 빨리 줄어들고 기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칼슘과 비타민 D를 챙겨야 합니다. 뼈 건강을 위해 칼슘이 많은 유제품, 멸치, 뱅어포, 녹황색 채소를 먹고 비타민 D는 햇볕을 충분히 쬐거나 보충제로 보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가공식품과 당분을 줄여야 합니다. 가공식품과 당이 많은 음식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 노화와 각종 질병을 촉진시킵니다. 인스턴트 음식보다는 자연식 위주로 먹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좋죠. 이순자 씨는 이런 원칙을 알고 난 후 식단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일정량의 단백질을 챙겨 먹고 채소를 듬뿍 넣고 싱겁게 건강식을 하면서 몸이 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하루 30분씩 산책을 하고 주민센터에 가서 수영도 하고 문화센터에서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하면서 예전보다 훨씬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지만 꾸준한 관리로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노후의 삶을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내려면 지금부터라도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실천해야 합니다. 건강이 있어야 나머지 모든 것들도 의미가 있습니다. 둘째, 경제력입니다. 노후 자금이 부족하면 자식들에게 의존하게 되고 그게 갈등의 씨앗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순자 씨도 처음엔 자식들에게 기대고 싶었지만 자식들조차 자기 살기 바쁜 현실을 알게 됐죠. 그래서 늦게라도 소일거리를 찾고 생활비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죠. 내 돈이 있어야 남 눈치 안 보고 당당하고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사실 경제적 독립을 위해선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배당주 투자나 월세 수입을 만들 수 있도록 세팅해 놓는 것입니다. 배당주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기업에서 일정 금액을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기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기업의 배당주에 장기 투자하면 큰 변동 없이 꾸준한 수익을 얻을 수 있죠. 또한 임대 수익을 위한 부동산 투자도 고려할 만합니다. 작은 원룸이나 오피스텔이라도 하나 마련해 두면 매달 일정한 월세 수입이 들어오면서 생활비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투자에 있어서는 전문가의 조언과 공부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소일거리라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몸을 약간 사용하는 일도 나쁘지 않고요. 아니면 본인이 가진 경험과 기술을 활용하여 일을 하거나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요즘은 스마트폰과 인터넷만 있어도 다양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자신의 관심 분야를 활용해 경제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새 시니어들이 운영하는 밀라논나나 방망래 할머니 유튜브도 인기가 많더라고요. 나이 들어서 뭔 내가 유튜브야 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시니어들이 유튜브를 운영하여 인기도 많아지고 그로 인해 TV도 출연하고 TV 광고에도 출연하는 걸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경제력이 있어야 노후에도 당당하고 편하게 살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준비해보는 건 어떨까요? 셋째, 좋은 인간관계입니다. 이순자 씨는 남편을 떠나보내고 나서야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았지만 정작 남편이 떠난 후에는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자식들도 각자의 삶을 살기 바빴고 친구들과의 교류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외로움이 깊어졌고 우울감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너무 가족에게만 의지했던 건 아닐까? 내가 먼저 손을 내밀지 않으면 이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겠구나. 이순자 씨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 고립되지 않기로 적극적으로 인간관계를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노력하지 않으면 인간관계는 점점 더 좁아질 뿐이죠. 그녀는 우선 동네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노인 대상으로 그림 그리기 교실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지만 꾸준히 참석하다 보니 비슷한 연령대의 친구들을 사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녀는 같은 또래 여성들과 수영 교실에서 친분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수영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오갔고
점차 서로의 고민도 나누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운동 모임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생일을 챙겨주고 가끔씩 밥도 먹고 차를 마시며 일상을 공유하는 친구들이 되었죠. 저도 예전에 수영 교실은 아니지만 수영센터에 하루권을 가끔 끊어서 나가보았었는데요. 비슷한 나이대 사람들이 말을 먼저 많이 걸어주시더라고요. 성격이 아주 활발하지 않은 저도 금세 친구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봉사활동에도 참여했습니다. 혼자 지내는 노인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는 봉사에 나섰는데 그 과정에서 같은 봉사자들과 친분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도움을 주면서도 자신이 사회에 여전히 필요한 존재라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고, 그러면서 행복해지고 이 활동을 통해 또 다른 삶의 활력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예전 직장 동료들과도 다시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예전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을 미뤘지만 이제는 시간을 내어 직접 전화를 걸고 만남을 주선했죠. 그렇게 몇 차례 모임을 가지다 보니 40년 지기 친구들과의 우정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도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인간관계가 단절될 거라는 걱정은 하지 마세요. 먼저 다가가고 노력하면 언제든 좋은 관계를 만들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넷째, 나만의 즐거움입니다. 이순자 씨는 오랜 시간 가족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그녀는 문득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까? 라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식들도 각자의 삶이 바쁘고 친구들도 자주 만날 수 없을 때 혼자 있어도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 답은 바로 나만의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피아노를 배우고 싶었지만 늘 가정과 일 때문에 미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오롯이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기로 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피아노 강습에 등록했고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실력이 늘어나면서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무엇보다 피아노를 치면서 느끼는 즐거움과 성취감이 그녀에게 큰 위안이 되었죠. 그리고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집에만 머무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시간 날 때마다 국내 여행을 다니며 새로운 곳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치 좋은 곳에서 차를 마시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삶의 여유를 즐겼죠. 새로운 환경을 다양히 경험하며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나만의 즐거움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좋아하는 책을 읽고 정원을 가꾸고 가끔씩 맛있는 음식을 직접 만들어 먹는 것만으로도 삶은 충분히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담가나 정신과 의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소소하게 찾을 수 있는 것들 중에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죠. 이순자 씨는 이제 스스로를 위한 작은 행복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후를 준비할 때 남편이나 자식에게만 기대선 절대 안 됩니다. 건강과 경제력, 좋은 인간관계, 그리고 나만의 즐거움을 찾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순자 씨의 이야기를 통해 보셨듯이 인생은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큰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은 이 네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혹은 여러분만의 특별한 노후 준비 방법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의견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면서 공감되는 부분이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이 네 가지 말고도 또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있다면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속으로라도 작은 다짐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나는 나의 삶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답을 실천으로 옮겨보세요.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